안녕하세요. 조기정 개혁을 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화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불광법회와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불광법회 불광사의 지홍 스님 측 맞상자인 지정 스님 측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불광법회 측에서 당시 법주 자리에 있던 지홍 스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창건주직에서 물러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발점은 지홍 스님과 당시 불광사의 여성 직원, 종무원이라고 하죠. 여종무원, 젊은 여종무원과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 문자 내용을 보고는 불광법회의 수많은 형제들이 이 내용을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스님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일반 여성 직원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성 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할 수 있는 창건주, 불광사의 창건주 자리는 주지 자리도 임명을 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건주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면 그거를 함부로 만약 쳐내면 자신이 잘릴 확률이 높겠죠.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건 성폭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제가 두 개만 뽑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홍 스님이 이 여성 종문에게 보낸 문자 중 하나는 이겁니다. 내 생각도 안 하고 자나. 밤중에 보낸 문자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문자도 있습니다. 언제나 나만 생각해야 해. 딴 생각하면 죽음이다. 여러분, 뭐 그냥 이 문자 내용이 만약 일반 남녀가 주고받는 문자로 생각하면 독점력이 강한 남자가 연애를 하는 여자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문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광덕 스님의 상자 스님이신 지홍 스님, 불광법회의 법주 자리에 있고 불광사의 창건주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지홍 스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혀지고 좀 물러나라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히 발칵 뒤집혀지겠죠. 당연히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 물러나겠다고 말해놓고는 막상 광덕 스님의 상자로 이루어진 문도회, 광덕 스님 문도회에 해당하죠. 문도회에서 회의를 해서 다음 창건주 직위를 맡을 창건주를 뽑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문도회가 벌어지기 하루 전날 문도회에서 혼자 탈퇴한 다음에 창건주 직위를 계속 가지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헐, 문도회는 그냥 탈퇴하면 되는 겁니까? 와, 신기한 곳이네요. 문도회 탈퇴하면 그러면 문도가 아닙니까? 광덕스님 상자가 아닙니까? 어쨌거나 황당하지만 어쨌거나 문도회의는 개최가 되었고 당시에 지호 스님이 다음 때 창건주를 이제 하기로 문도회의에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지겠죠. 벌어지다가 이제 이 지홍 스님은 다음 때 창건주 자리를 지정 스님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정 스님의 말이 뭐냐면, 내가 이거 창건주 자리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음 때 창건주로 바로 넘기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말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홍 스님, 지정 스님, 지호 스님 그리고 불광법회 회장님 등이 모여서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정 스님이 이제 다음 때 창건주 자리에 올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정 스님이 그러면 잉크가 마르기 전에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넘겨줬을까요? 2018년도에 벌어진 문제인데 2022년인 지금까지도 이 지정 스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자, 게다가 그러면 이 창건주 자리에 있었던 최초의 문제가 되었던 지홍 스님, 이 지홍 스님은 심지어 당시에 조규종 포교원장 자리도 겸하고 있었어요. 자, 조규종 포교원장 자리는 조규종 총무원장 다음 가는 자리에 해당할 만큼 큰 권력과 어떤 자금 행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써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고 하겠죠. 뭔가 불사도 하고. 그런데 이 스님은 이와 같은 문제가 딱 벌어지면 조규종에서는 당연하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맞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게 사실이다 싶으면 이제 포교원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그냥 포교원장 자리에서만 내려오면 끝입니까? 포교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을 만큼 유명한 스님이 조규종의 얼굴을 더럽히는 남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제야에 있는 사람들과 불교 제가 단체들이 이렇게 막 성명을 발표하고 해도 2021년 3월에 퇴임할 때까지 5년이 퇴임 기간인데 그 재임 기간을 그대로 다 지켜서 퇴임할 때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도 없고 포교원장 자리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퇴임하는 2021년 3월 달에 이 퇴임식에는 진제종종 스님을 대신한 조규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나서서 축사도 하고 다양한 스님들이 오셔서 같이 축하를 했어요. 아, 훌륭하다. 야, 훌륭하신 스님이시네요. 예, 예, 어떻게 그래 여성과 그런 멋진 문자도 주고받을 정도로 자애무해한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조규종 멋집니다. 조규종 스님 여러분들은 지홍 스님이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어떠한 징계나 부끄러움도 없이 포교원장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를 축하하고 원행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조규종은 스님의 집단이 맞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스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님이 다른 겁니까? 부처님의 제자는 출가자는 아니 출가를 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저로 계시지 여자랑 그런 문자 주고받고 싶으면 출가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냥 제가자로 있으면 되잖아요. 불교 믿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럼 출가자로 있는 거는 이유는 뭡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지홍 스님이 그것만 했으면 문제냐? 지홍 스님은 사실은 이제 횡령 혐의로 불광사 산하 부광유치원에 상근 자리를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근으로 일을 했다. 항상 앉아서 일을 했다 해가지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간 겁니다. 근데 창건주 자리 바쁘지 않나요? 뭐 안 바쁘다 치더라도 대표가 불광사 유치원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1심, 2심, 3,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 집행을 받습니다. 1억 8천만 원어치의 횡령과 이거 학교 재단 관련된 걸로
법 어겼다 해서 형집행을 받습니다. 이게 21년 5월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도둑놈이죠. 횡령. 횡령이란 말을 바꾸면 뭡니까? 도둑이란 말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갔다. 정당한 근로소득으로 받아간 것이 아니라 일도 안 했는데 제대로 상권직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월급을 꼬박꼬박 타간 도둑놈이다. 불투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5개로 받습니다. 불교는 다 갖고 있는 개입니다. 아니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여제장도 좋은 문자도 주고받고 그런 훌륭한 스님이니까 그 축하를 해주신 겁니까? 보시다시피 대법원 판결까지 난다는 것은 그동안 계속 그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1심, 2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계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포교원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에 휘말렸으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사실이라면 내려오게 해야죠. 아니 불강사가 자기 겁니까? 불가행 유치원이 자기 겁니까? 근데 보면 마치 자기 건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건주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거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횡령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2심에서 한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CR도 안 먹히죠, 당연히. 왜 그랬습니까? 당연히 불강사라는 것은 불강법회가 17번 돈을 모아서 재산 형성 과정이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보시로 이루어진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 재산은 창건주 자리에 있다고 해서 창건주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계종 스님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포교원장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겁니까?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도둑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둑이야 하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둑이 딱 고개 들어서 마스크를 딱 벗은 다음에 뒤에서 몽둥이를 딱 꺼내가 주인한테 달려가 주인을 때리려고 하면 뭡니까? 그게 적반하장이에요. 도둑 적자 반 도리어 도둑이 도리어 하장 장은 지팡이 장자요. 지팡이 몽둥이를 든다. 지형스님 아니 부끄럽지 않아요? 스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형스님 이야기는 그만하고 창건주 자리를 넘겨준 지정스님은 어떤 사람이냐? 지정스님이 깨끗하고 지게청정하고 훌륭하고 깨달으신 스님이라면 뭐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재정 투명화를 외치고 있는 불강법회와 또 제대로 된 법사를 모시고 싶어 하는 내용 그리고 지용 스님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정 스님이 만약 했다면 이렇게 갈등 상황이 계속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정 스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상자로서 지용 스님의 치부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불광사 재건축과 관련된 큰 돈이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거 불광사, 불광법회 관련된 수많은 돈의 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불광법회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지 자리를 진효스님이라는 사람에게 또 넘기게 됩니다. 창건주를 있으면서 주지를 임명할 수 있거든요. 진효스님은 이제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불광법회가 법회를 정기법회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다거나 핑계는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겠다 라고 핑계를 대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들어가도 불을 켜지 못하게 한다거나 다 켜지 못하게 한다거나 난방을 하지 않게 하거나
게다가 뭐 용역 직원을 또 고용해서 입구를 막고 있거나 또는 정문을 통해서 법회를 방해를 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은 지정 스님에게 자신의 당위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 계속 보여준 겁니다. 이 지정 스님은요, 심지어는 은처승 의혹이 있습니다. 이 지정 스님이 주지로 있었던 한 절에 대부분의 재산을 이 절의 공양주로 있는 한 여성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절의 재산의 대부분과 자신이 따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 동산 등을 이 여성 공양주에게 다 재산을 넘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은처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돌고 있으니까 이제 공양주, 여성 공양주가 그 말을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걸은 거예요. 이제 재판 갔습니다. 근데 1심, 2심 과정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재 나온 내용은 벌금을 일부 받았어요. 명예훼손에. 어떤 것을 99년 이전에는 은처관계라고 하기가 참 밝히기가 어렵다 해서 벌금을 7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99년 이후, 1999년 이후는 재판부가 보기에, 사법부가 보기에 우리가 봐도 그거 은처 같은데? 그래서 99년 이후에 수많은 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 무죄 판결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재판 과정 중에 이 지정 스님과 공양주가 해외여행도 10회나 같이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아니 무슨 일로 자기가 주지에 있었던 절의 대부분의 재산을 한 여성에게, 공양주에게 재산을 다 몰빵해서 줍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은처라고 의심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보기에도 그거는 우리가 봐도 그거 은처라고 말을 들어도 그거 명예훼손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 지정 스님은 또 이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해야죠. 자신이 있었던 절의 재산을 마음대로 특정 일반인에게 다 몰아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정 스님이라는 사람도 그런 거죠. 절의 재산이 내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앞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조금씩 일부씩 했지만 스님은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은 스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스님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생각, 즉 절은 내 것이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현재 스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창건주 자리에 앉아서 부강법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은처를 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홍 스님, 지정 스님 두 분은 부끄럼도 모르고 불광법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면서 사조직까지 만들어서 불광법회를 방해하고 적반하장 도적이 몽둥이를 두고 주인을 때리려고 하는 꼴입니다. 불광선은 불광법회가 주인입니다. 부디 지용스님, 지정스님 참여하십시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